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오늘은 단축키 설정 종합편으로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단축키 설정하는 방법을 복습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크립팅을 활용해 애드온으로 단축키를 추가하는 것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화면 구성 바꾸는 것도 한번 조금 진행해 볼게요. 아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화면 구성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일단 자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자, 메뉴에서 제가 지금 머지라는 항목을 추가를 할 거예요. 머지는 맥스 기준 웰드와 같은 기능인데, 자, 지금 버텍스 갖다 대고 다시 가지고 오면 안 붙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딱 가지고 갔다가,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가지고 갔다가 여기서 선택하고 이 부분을 웰드를 시킬 거예요. 자, 어디를 가면 되느냐? 메쉬에 머지에 여기 바이 디스턴스로 저는 일단 설정을 할 거예요. 바이 디스턴스는 뭐냐면 거리로 머지를 시키는 건데, 자, 여기 보면 단축키 M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클릭해서 어사인 쇼컷 해도 되고, M 눌러서 여기에서 우클릭해서 어사인 쇼컷 해도 됩니다. 저는 Shift W로 설정할 거고요. 자, Shift W로 설정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건 있었죠. 검색해 봐야죠. Shift W. 자, 지금 에디트 모드인데 에디트 모드에서 Shift W가 있는가? 자, 지금 3D 모드에 지금 Shift W가 밴드로 잡혀 있죠. 밴드. 자, Shift W가 3D 모드에서 밴드로 잡혀 있다. 근데 지금 메쉬 모드에서는 잡혀 있는 단축키가 없기 때문에 저는 메쉬 모드에서 Shift W로 단축키를 설정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M 바이 디스턴스 우클릭 어사인 쇼컷 Shift W 이렇게 해서 자, 설정됐고요. 잘 되는지 봐야죠. 갖다 붙여놓고 선택하고 Shift W 지금 여기 보면은 remove one 버티스 해서 뜨죠. 버텍스 하나가 지워졌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붙었다. 다시 되돌아와서 자, 이렇게 하나 하는 거. 자, 두 번째는 자, 제가 임시로 여기에 3D 뷰에 메쉬 항목을 들어가서 메쉬 글로벌 베벨 항목 우리 지난 시간에 저는 컨트롤 시프트 C로 챔퍼 베벨 맥스의 챔퍼 블렌더에서는 베벨이니까 이제부터 베벨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중간중간 챔퍼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자, 베벨 부분 단축키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엣지 잡고 컨트롤 시프트 C 0.2 하면은 0.2만큼 벌어진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추가로 할 거예요. 추가로 하는데 만약에 내가 요거를 모른다라고 하면 어디서 검색을 해야 된다? 자, 블렌더 API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신다. 지금 메쉬기 때문에 오퍼레이터가 각종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메쉬에 대한 오퍼레이터를 검색할 거기 때문에 메쉬 오퍼레이터 검색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메쉬 오퍼레이터 있죠? 들어와서 어떤 부분은 내가 지금 찾는 거는 메쉬 베벨. 아, 메쉬 베벨은 자, BPY OPS는 블렌더 파이썬이고 OPS는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무시하시고 뒤에서부터 쓰시면 되세요. 그냥 메쉬 베벨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만약에 내가 뭐 알지도 못하는 기능 뭐가 있을까요? 뭐 메쉬 블렌드 요 부분 요거 지금 저도 지금 뭔지 몰라요. 그냥 요거 그냥 복사해다가 컨트롤 C 블렌더 가서 그냥 내려가서 여기 add new 넌 떠 있는 데다가 여기다 컨트롤 V 엔터 하면은 이렇게 기능 나와요. 아무거나 다 등록이 돼요. 여기 있는 거는. 근데 지금 제가 할 거는 얘가 아니고 메시.베벨 이렇게 해서 단축키는 임시로 컨트롤 시프트 D로 일단 해놓을게요. 컨트롤 시프트 D로 임시로 해놓고 이 부분은 옵셋 똑같이 해놓고 세그먼트 6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 0.5 그대로 둘 거예요. 0.5 이렇게 설정해서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C로 해서 0.5로 하면 이렇게 바뀌고요. 네, 0.5 여기 써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컨트롤 시프트 C 0.2 할게요. 0.2만큼 벌어지고요. 컨트롤 시프트 D 0.2 하면은 세그먼트가 6개로 되어 있는 단축키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베벨의 기능이라고 해도 단축키를 여러 개를 쓸 수 있어요. 자, 대신에 이렇게 되면은 단축키가 모자랄 수 있겠죠.
그런데 블렌더는 거의 무궁무진하게 단축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만약에 내가 여기 이거를 지우고 얘를 A로 바꾸고 여기에 G를 쓸게요. G.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프로그램들은 Shift, Ctrl, Alt 키를 조합키로 써야 돼요. 왜냐면은 해당 키가 눌러져 있는 상태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키를 눌렀다. 요렇게 인식이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자, 제가 지금 그냥 A키 누르고 있어 볼게요. 여기 보면 계속 올라가죠. 왜냐면 그냥 키 반복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A를 여러 번 누르는 꼴이 돼서 키가 눌러져 있는 상태 인식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블렌더는 그냥 일반 키도 키 반복을 무시하고 눌러져 있는 상태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자, G는 기본적으로 이동하는 키죠. 그래서 G를 누르면은, 자, G를 그냥 누르고 있어 볼게요. 지금 계속 올라가죠. 근데 바로 움직여 버려요. 그래서 이 기능을 조금 비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자, 키바인딩 G로 갈게요. G로 하면은 제가 여기에 지금 G 같이 설정해 놨기 때문에 떠 있기는 하죠. 자, G 항목에서 자, 내려가서 자, 3D뷰의 무브 있죠? 이 부분 확장해서 볼게요. 자, G키가 프레스 눌렸을 때 눌러지게 되면 활성화인데 이 부분을 릴리즈로 바꿔주게 된다. 그러면은 자, G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움직이지 않아요. 키보드에서 손을 떼었을 때 이때 기능이 활성화된다. 그런데 이 부분을 릴리즈로 하면 불편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단축키 쓸 때 그냥 눌렀다 넣죠. 그냥 이렇게 그냥 탁 누르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자, 위에서 제가 지금 베벨 GA로 바꿔놨죠. GA. 여기 보면 GA. 그러면 G가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A를 탁 누르면은 단축키가 돼요. 0.2. 이렇게. 그래서 무제한으로 거의 뭐 단축키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기능들을 내가 자주 쓰는 기능들이 뭐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는 일단 다시 돌려놓을 거고요. 프레스에 이거는 일단 삭제.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일단 단축키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자, 스크립팅을 통해서 단축키를 등록을 해볼게요. 자, 제가 할 항목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피벗 포인트를 바꾸는 단축키인데 피벗 포인트 잠깐만 보고 갈게요. 객체가 지금 3개가 복사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자, 트랜스폼 해서 여기 눌러보면은 이렇게 항목이 나와요. 항목이 나오는데 자, 맨 처음에 밑에서부터 알아볼게요. 액티브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3개를 잡았다. 그러면 지금 활성 객체가 얘죠. 그럼 제가 보기 쉬운 일단 로테이션으로 볼게요. 활성 객체 기준으로 돈다. 아이고. 자, 활성 객체 기준으로 돈다. 자, 활성 객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 누르고 누르시면 되시죠. 이렇게. 자, 두 번째. 메디안 센터. 전체의 중심. 전체의 중심인데, 자, 이 전체의 중심은 이 피봇 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객체 중심점 기준. 객체 중심점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서 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큐브를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자, 어디로 옮기든 어디로 옮겨 아이고 어디로 옮겨 넣든 어디로 옮겨 놓든 자, 돌아가는 기준점이 객체 중심점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계속 여기에요. 자, 큐브 한번 더 옮겨 볼게요. 아이고. 자, 계속 여기죠.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다시 되돌아가고. 자, 돌아왔고요. 자, 그 다음 그 위에 여기 보면은 individual origins. 요거는 뭐냐면은 각자 자기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 요렇게. 만약에 아까랑 똑같이 얘가 이렇게 가 있다. 그러면 얘 중심은 여기니까 얘는 여기 중심으로 돌고 나머지 애들은 여기 잡혔으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중심점 기준. 자, 그 다음 3D 커서. 3D 커서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3D 커서를 기준으로 돈다. 자, 3D 커서를 여기로 옮겨 놓으면은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돈다. 자, 그 다음 바운딩 박스인데, 바운딩 박스는 잘 모르겠어요. 얘랑 비슷해요. 여기 있는 메디안 포인트랑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요거는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정확하게. 근데 저는 일단은 쓰는 게 요거, 요렇게 두 개를 주로 쓰고 특수한 상황에만 이렇게 바꿔서 쓰기 때문에 요 두 개가 단축키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바꿔 놓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우클릭해서 여기 어사인 쇼컷 저는 Y로 바꿀 건데 Y로 바꾸기 전에 또 봐야죠. 있나? 자, Y 들어가 보면은 자, 3D 뷰에서는 없는데 메쉬에서 지금 스플릿이 잡혀 있죠. 근데 이 스플릿 일단 비활성화 할 거고요. 스플릿은 뭐냐면은 면 띄어내거나 뭐 할 때. 자, 여기에서 활성화 시켜놓고 Y키 누르면은 자, 이렇게 그냥 떨어져요. 요거 제가 나중에 요거는 단축키를 바꿀 거기 때문에 일단은 비활성화 시켜놓고 지금은 이거 알아보는 시간 아니니까 자, 여기 가서 우클릭 어사인 쇼컷 Y로 바꿨어요. 그럼 Y 들어왔죠. 어디로 들어왔느냐? 여기 메뉴에 보면은 윈도우 여기 이 부분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Y키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메뉴가 그냥 뜨게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 Y키를 눌렀을 때 메뉴가 뜨는 게 아니고 얘랑 얘 두 가지만 바꾸면서 쓰고 싶어요. 뭐 다른 기능 추가적으로 검색을 해서 가지고 들어오면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말씀드렸듯이 단축키를 스크립팅을 통해서 등록시킬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듯이 자, 여기 십자선 나오면은 이렇게 확장. 자, 여기 클릭하고 자, 텍스트 에디터. 자, 요거 제가 지금 띄워놨던 게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뭐 이 코드 나중에 제가 올려드리기는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클래스를 지정해서 이름을 지정한다라고 그냥 쉽게 보면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름을 지정하는 단계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능이 실행되는 단계고, 여기 밑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키 맵이 등록이 되는 과정이다. 해서 간단하게 스크립팅을 좀 해가지고 사용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라벨 이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디 네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랑,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도 바꿔주고 이렇게 세 개 이름을 바꿔주고 여기에 기능에 대한 부분 요 리턴 빼고 여기서 여기까지 기능에 대한 부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랑 밑에 가면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레지스터에서 KS 피벗 체인지 KS 피벗 체인지 이름 똑같죠. 여기 바꿨으면 여기도 바꾸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것들 몇 개만 바꿔주시면은 사용 가능하세요. 오늘 좀 제가 바쁘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요거만 설명 잠깐만 드릴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요 간단한 코드가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저도 스크립팅을 잘하지 못해요. 잘하지 못해서 대부분 코드를 주워다 쓰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블렌더 사용자들이 이제 올려주신 코드들을 조금 주워다가 쓰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자세히 설명은 잘 못 드려요. 일단은 여기를 인포 이렇게 바꾸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전 설정할 때 조금 해놓으면 좋은 게 인터페이스에 여기 있는 디벨로퍼 엑스트라즈 요거하고 파이썬 툴팁 요거는 조금 켜놓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은 자 파이썬 툴팁 꺼져 있을 때 이렇게 갖다 대면은 그냥 스냅핑이라고 뜨죠. 근데 파이썬 툴팁을 켜고 갖다 대면은 밑에 파이썬 명령어가 떠요. 그래서 조금 편해요. 자 일단 여기에서 얘를 자 인디비주얼 오리진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 코드가 뜨죠. 요거랑 요거랑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여기 가운데 보면 등호가 두 개예요. 자, 이 품은 여기서 시작이 되고 만약에 자, 피벗 포인트가 인디비주얼 옵션이랑 같다면 이 등호가 두 개니까 같다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 이 품은 시작되고 다음 줄에 한 칸 띄고 내가 할 내용 같을 때 할 내용은 자 피벗 포인트를 메디안 포인트로 하겠다. else 그게 아닌 경우에는 피벗 포인트를 인디비주얼 오리진으로 가겠다.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밑에 하나 보셔야 되시는 게 여기 요 줄, 여기 줄을 보시면은 자 타입은 Y, 이게 뭐냐면은 내가 등록할 키예요, 키. 이거 뭐 아무거나 해놔도 관계는 없으세요. 아무거나 해놓고 나중에 여기 들어가서 바꾸면 돼요. 근데 일단은 여기에서 등록된 키가 다른 키보다 우선하기는 해요. 자, 그래서 지금 프레스 눌러졌을 때 Y키, Y키가 눌러졌을 때 해당 기능을 실행하겠다 해서 일단 제가 등록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재생 표시 누르면은 등록이 되고요. 자, 등록이 됐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지금 마우스 갖다 대니까 뜨죠? 뭐 뜨는 거 못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여기 3D 뷰에 피벗 포인트 체인지라고 들어갔어요. 피벗 포인트 체인지는 뭐냐? 여기 있는 라벨이에요. 자, 피벗 포인트 체인지에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자, Y키. 요거 지금 Y키로 되어 있어서, 자, Y키 누르면 지금 여기 보시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 키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Y 아니고 U로 바꿨다 그러면은, U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등록해놓고. 자, 이렇게 해서 단축키를 등록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제가 코드는 설명란에다가 적어가지고 링크를 좀 띄워놔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받아가실 수 있게끔. 요거 그냥 이렇게 실행하시게 되면은 파일 켜서 실행할 때마다 계속 실행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애드온 들어가서 여기서 임포트 여기 인스톨 눌러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BS Max 애드온 설치한 것처럼 똑같이 설치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블렌더 실행될 때 자동으로 같이 실행이 됩니다. 자, 역시나 녹화를 다 편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중간에 한번 끼워 넣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여기에 있는 단축키 등록하는 이 부분, 요 부분 없이 단축키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이름도 지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 스페이스 타입도 지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요 이름 지정과 스페이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내 맘대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블렌더에 지정되어 있는 위치로 집어 넣어줘야 자 여기에서 프리퍼런스 들어가면은 프리퍼런스의 키맵 항목 여기에서 맞춰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 맘대로 막 집어넣으면 안 되세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기존의 문법을 따라가서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난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키 등록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그냥 기능만 등록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단축키는 별도로 지정하는 방법.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제가 요거를 한번 실행을 했잖아요. 현재 지금 Y키를 눌러도 자 보면은 여기 피벗 포인트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있죠. 그런데 보면 단축키는 들어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 단축키 등록은 한번 했어요.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을 껐다 켰어요. 프로그램을 껐다 켰더니 자, 요 기능에 대한 부분이 실행되면서 같이 등록이 딱 돼야 되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왜 키맵 항목은 남아 있느냐? 요거는 프리퍼런스에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 단축키 바꿨다 그러면은 껐다 켜도 그대로 바꿔져 있잖아요. 이거 꺼놓으면은 그대로 껐다 켜도 요건 꺼져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 새로 뉴 해서 만들어도 껐다 키면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음. 그래서 들어가 있는데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뷰 3D 언더바 OT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이제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실행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요거 아예 지워 놓을게요. 지워 놓은 상태에서 자,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거는 여기 애드온 키맵 요거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지스터에서 기능에 대한 부분을 이제 등록시키는 거는 해야 되니까 두고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한 부분 등록 해제하는 부분도 냅두고 여기서 여기까지 키맵에 대한 부분 이만큼만 지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딱 하면은 자 기능 자체가 오퍼레이터가 등록이 된 거예요.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기능을 실행하는 부분은 등록이 된 거고 자 여기에서 Y키 눌러도 일단 실행은 안 돼요. 자 그럼 어디에서 등록을 하느냐 자 네임 들어가서 내가 등록할 곳을 찾아가는 거죠. 저는 일단 3D 뷰에서 했으니까 3D 뷰 글로벌 들어가서
다른 데로 가도 관계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지금 new 눌러서 넌 나왔죠. 자,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는데 도대체 뭘 넣어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id name. id name 부분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V에서 붙여 넣으면은, 자, 여기 피벗 포인트 체인지에서 들어왔죠. 그래서 기능 등록됐고 여기에서 단축키 Y로 바꾸시면 되신다. 그래서 이제 Y키 누르면은 된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또 껐다 키면은 얘 다시 실행시켜줘야 되니까 귀찮겠죠? 요거는 계속 남아 있어요. 아까처럼 여기 피벗 포인트 OT 뭐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여기에 들어가서 애드온 들어가서 여기에서 인스톨해서 등록해 주셔야 된다. 이 파일은 저장을 해 놓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구성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합체, 합체, 여기도 합체. 자, 화면 구성할 건데, 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블렌더 자체 코드 뷰가 존재는 해요. 컨트롤 시프트 Q 기본 단축키가. 그래서 이렇게 코드 뷰가 존재하는데, 자, 코드 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여기가 메인 뷰, 그리고 여기는 탑 프론트 라이트로 무조건 고정이다. 그래서 코드 뷰를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면은 무조건 메인 뷰가 확대가 되는 거고요. 얘를 선택을 해도 무조건 메인 뷰가 확대가 된다. 그래서 메인 뷰가 확대가 아니고 내가 얘를 확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뷰에서 코드 뷰에 여기 락 로테이션 요거를 해제를 시켜주면은, 자,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Q 하면은 얘가 확대가 된다. 대신에 다시 코드 뷰로 돌아갔을 때 여기 내가 지금 봤던 뷰가 메인 뷰가 됐기 때문에 메인 뷰가 여기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이 다 회전이 되어 있을 때, 자, 지금 여기 좌하단에 있는 이쪽 뷰를 메인 뷰라고 생각하고 확대를 했다가 끄면은, 자, 메인 뷰 일로 올라가면서 무조건 탑 프론트 라이트, 탑 프론트 라이트로 무조건 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불편하고, 그리고 이 네 개의 뷰포트 모드가 다 똑같이 돌아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와이어프레임 모드, 그 다음에 솔리드 모드, 쉐이딩 모드, 리얼리스틱 모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개가 다 똑같이 가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2D 뷰들은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3D 뷰, 메인 뷰 하나는 요 솔리드 모드로 갈 거기 때문에 요거 설정해 볼게요. 일단 설정하기 전에 코드 뷰 끄고요. 자, 설정하기 전에, 자, 블렌더가 기본적으로 모든 객체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다 와이어 프레임으로 볼게요. 아이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무조건 다 검은색으로 나오는데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객체랑 이 객체가 그냥 봤을 때 같은 객체인지 다른 객체인지 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랜덤하게 보이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면은 여기 랜덤 있죠? 이렇게 되면은 객체가 서로 다르면은 다른 색으로 나오고, 자, 요게 만약에 두 개가 같은 객체가 되면 같은 색으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솔리드 모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옆에 화살표 눌러서 여기에 랜덤 이렇게 하면은 객체마다 색상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요거를 이제 4분할 화면으로 만들 거예요. 4분할 화면으로 만들 거라서 하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뷰에 에어리어에 여기 호리전탈 스플릿하고 버티컬 스플릿이 있어서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뷰에 가로로 나눌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스크립팅을 이용하면은 딱 반이 나눠지기는 하는데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그리고 이제, 자, 지금 3개까지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만드는데, 하나를 더 만들 때, 자, 이렇게 중간 위치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선이 맞고 여기는 안 맞죠. 그러면은 좌우는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근데 위아래는 따로따로 움직이겠죠. 따로따로 이렇게. 그런데 얘를 여기다 잘 갖다 맞춰 놓으면은, 자, 잘 갖다 맞췄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얘네도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얘는 탑뷰, 얘는 탑뷰로 만들 거고, 얘는 저는 레프트 뷰로 만들 거예요. 레프트 뷰로 만들 거고, 얘는 아니지. 탑뷰, 얘는 프론트, 그리고 얘는 레프트, 얘는 오소메트릭. 이렇게 쓸 거고, 얘랑 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개는 지금 이 내비게이터가 전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내비게이터 없애고 툴바 없애고 얘도 내비게이터 툴바 다 없앴어요. 자, 물론 여기에는 이 화면을 최대 확장으로 봤을 때는 이 툴바들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최대 확장하는 거는 기본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예요.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툴바 나와야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뭐 툴바 이렇게 쓰면 되기는 해요. 자, 근데 일단은 최대한 이 메인 뷰를 제외한 나머지는 좀 단순화를 시키기 위해서 해당 부분들을 없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뷰에 여기 툴 세팅 요거도 없앨 거예요. 자, 툴 세팅 여기 위에 있는 자 뷰에 툴 세팅도 없애요. 그러니까 최대한 나머지 서브로 사용되는 요 뷰들은 최대한 좀 간략화를 시켜서 볼 것이다. 요거를 없애기가 쇼 메뉴 이렇게 없어지나? 쇼 메뉴 쇼 헤더 이렇게 하면은 없어져요. 쇼 헤더 쇼 헤더 이렇게 하면 없어지고 만약에 여기에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누르면 나와요 다.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을 거고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얘를 확장해서 보면은 옆에 있는 얘네가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은 이 통째가 하나의 윈도우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사라진다. 근데 얘는 남고 요거만 4개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추가적인 세팅이 좀 필요해요. 자, 뭐냐면 자, 요거 이렇게 일단 맞추고요. 얘는 이렇게 확장, 얘는 이렇게 확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윈도우에 뉴 윈도우 말고 뉴 윈도우 하게 되면은 이렇게 떠요. 이렇게 떠서 뭐 얘로 써도 관계가 없을라나? 잠시 한번 해볼게요. 얘로 해도 뭐 관계는 없겠네요. 얘로 해도 뭐 관계는 없는데 저는 일단은 뭐 메인 윈도우로 쓰기는 했었는데 일단 얘로 해볼게요. 자, 얘로 하나 놓고 얘도 끝에서 이렇게 갖다 놓고 올려서 아이고 끝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올려서 자, 얘는 누구로 쓰느냐? 아웃라이너. 그 다음에 얘는 프로퍼티스. 자, 이렇게. 그럼 아까랑 같은 창의 형태고, 얘를 일단은 이렇게 놓고, 오른쪽에 놓고, 얘를 왼쪽에 놓고,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지금 갖다 대면은, 여기 가운데 화살표 뜨면서 색상 바뀌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가지냐? 가졌죠. 자,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블렌더 기능이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맥스 다루시는 분들 처음 맥스 봤을 때 첫 화면이랑 비슷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뭐 아웃라이너는 아니고 하지만은 그래서 이 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레프트 뷰를 확대를 해서 보고 싶다.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얘네는 그대로 남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세팅을 하고 저는 이 상태로 저장을 해 놓을게요. 자, 이 상태로 저장을 하는데 저는 그냥 저장하지 않을 거고 요거를 이제 스타터 파일로 저장을 해서 블렌더가 실행될 때 이렇게 실행이 되게끔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파일에 디폴트 세이브 스타터 파일 그래서 세이브 스타터 파일 오케이?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설정이 됐고 자 블렌더를 껐다가 이거 왜 안 꺼지냐? 꺼졌죠? 이 상태에서 블렌더를 다시 실행을 하면은 얘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누가 문제냐. 원래 이렇게 오래 안 걸려요? 이제 뭐가 뭐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타터 파일럿 지정을 해서 저장을 했고요. 여기에 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자, 객체를 선택을 하고 요 객체만 볼 때 현재 단축키가 넘패드의 점이죠. 점. 요거 하나만 잠깐만 커드뷰로 볼게요. 커드뷰로. 아이고. 커드뷰로 볼게요. 커드뷰로 커드뷰로 보면은 자, 요거 하나만 볼 때 제가 점 이렇게 누르면은 요 뷰 하나에서만 지금 확대가 됐고 그다음에 컨트롤 점을 하면은 네 개가 같이 확대가 되죠. 이렇게 네 개가 같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무슨 짓을 해도 네 개가 같이 확대가 안 돼요. 각각 개별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애들이라서 이게 그냥 안 돼요. 음. 이게 일단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 단점은 이제 로컬 뷰라 그래가지고 맥스의 아이솔레이트 뷰. 그러니까 이렇게 객체를 하나 선택하고 그 객체만 보는 기능. 넘패드에 나누기, 그러니까 슬러시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도 아이솔레이트 진입 안 됐고 얘만 진입이 됐어요. 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를 잡고 진입이 되면 다 같이 진입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스크립팅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면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지금 잠깐 지나가다가 나와서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블렌더에 있는 이제 파이 메뉴라는 기능인데 굉장히 유용해요. 지금 요거는 이제 물결을 쳤을 때 나오는 거고 이 파이 메뉴는 뭐냐면은 어, 뷰에 대한 이 뷰를 어디에다 맞출 것인가에 대한 이제 파이 메뉴예요. 그래서 카메라에도 맞출 수가 있고 뷰 셀렉트는 뭐지? 아, 뷰 셀렉트는 아이고 뷰 셀렉트는 이렇게 확대 이렇게 또 이제 잡을 수가 있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파이 메뉴가 되게 많아요. Z키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파이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은 물결 누르고 가서 클릭, 물결 누르고 가서 클릭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물결 누르고 저기 보면은 숫자가 써 있죠. 숫자를 클릭을 그러니까 숫자를 키보드를 쳐도 되고요. 혹은 물결을 누른 상태에서 떼지 말고 그냥 마우스를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물결을 놔도 돼요. 그러면 클릭을 안 해도 돼요. 물결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어디 있는지 외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쓰기 굉장히 편한 기능이기는 한데 제가 이게 너무 안 익숙해지더라고요. 저는 안 쓰는 기능이기는 해서 일단은 뭐 꺼놓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단축키 지정하는 거 전체적으로 복습해 봤고요. 그동안 뭐 단축키 지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보니까 축약해서 보니까 굉장히 짧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크립팅을 이용해서 단축키 등록하는 것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화면 구성, 이제 본인에 맞게끔 화면 구성 바꾸는 것도 해봤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뭐 뷰를 추가를 하고 싶다. 근데 현재 이 화면이 아니고 플로팅된 화면을 띄우고 싶다 그러면은 뷰에 뷰가 아니죠. 여기 윈도우에 뉴 윈도우 이렇게 하면은 플로팅된 하나의 또 뷰가 뜨고요. 그리고 만약에 현재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 요거를 하나를 그냥 플로팅으로 하나 띄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끝에서 커서 모양 바뀌었을 때 Shift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하나가 새로 생겨요. 그래서 요거 하이 여기 애니메이션이 눌러졌구나. 자, 다시 레이아웃 들어와서 지금 제가 설정한 건 레이아웃 탭이니까 여기 추가 눌러서 더 많은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레이아웃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화면 구성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윈도우의 뉴 메인 윈도우에서 이렇게도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다. 지금 메인 윈도우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메인 윈도우.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으시다. 이런 식으로 화면 구성을 본인에 맞게끔 바꿔서 쓰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화면 구성하는 것까지 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만들어 온 스크립팅 뭐 몇 개 안 돼요.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스크립팅 설명드리고, 이제 적용시키는 거. 뭐 어차피 뭐 애드온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등록시키면 되기는 하는데, 스크립트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맺도록 하겠습니다.